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 패널들의 위치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세요. 창들의 위치가 초기화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한 줄짜리로 길게 뻗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창들의 위치 말고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버 메뉴가 보일 텐데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시험 문제 푸는 동안에 볼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 보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창을 따로따로 띄워주면 오브젝트를 직접 보면서 끌어옮기실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실 거예요. 커서의 모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다란지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노멀 브러쉬입니다. 만약에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키보드 중에서 컨트롤 쉬프트 위에 있는 캡슐락 키가 눌러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캡슐락 키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한데요. 문제지 보시게 되면 출력 형태에 이렇게 단위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에 보이는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가 만들 때도 똑같은 픽셀 단위로 보셔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문제에서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포인트 단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오브젝트를 배치할 거다라고 가늠을 하실 경우 그 색깔이 배경 색깔과 대비된 색깔이면 더 잘 보이겠죠. 색깔 값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글꼴 확인을 해주세요. 영문 글꼴은 당연히 영문으로 보여야 되겠지만 한글 글꼴, 궁서, 도둠, 굴림과 같은 친구들은 한글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해상도 레졸루션 72인 거 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설정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컬러 모드에서 8비트짜리인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비트 수가 다르면 컬러 피커에서 모양이 다르게 뜨기 때문에 색상을 설정할 적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이는 이 눈금자 우리도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가 켜졌고요. 화면에 꽉 차도록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 벤치를 복제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소스 파일은 2급의 1번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 들어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의 종이보다는 커 보이죠? 이미지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보다 넘어가네요. 넘는 부분은 잘라져서 안 보이게 될 테니까 넘치도록 가지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췄더니 윕스 폭이 400보다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나중에 데리고 와서 크기를 늘려주면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한쪽만 맞춰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레이어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레이어가 많지 않을 때는 헷갈리지 않겠지만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입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게 수정을 해줬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이 없어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벤치를 복사할 거예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그만큼만 잘 선택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죠.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따로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가 더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크기를 좀 조절해 볼까요?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시키겠다.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컨트롤 T예요.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율을 정비율로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우스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동그라미 2번 쉐이프를 넣도록 할까요? 장식 모양과 발바닥 모양 지시가 되어 있는데 발바닥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2개네요. 발바닥의 색깔이 이렇게 2가지로 들어가 있네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을 확인해 주십시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스트로크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모양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시게 되면 숨어있는 모든 친구들 몽땅 보여다오 올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모양을 찾으셨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드실 때 역시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색깔 값이 정해져 있죠.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쉐입 만들어진 거에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일 텐데요. 그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6699cc 2개씩의 글자는 하나로 축약할 수 있어요. 69C.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시도 그림자 조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보이고요. 거기서 드랍시도 그림자를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발바닥 모양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도구 사용하고 있고요. 옵션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죠. 쉐이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지죠.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 나중에 띄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세요. CC3300은 C3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하게 해다오 라고 베벨 앤 엠보스 적용을 해줬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이 친구는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빙그르르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서로 마주보는 것처럼 반사시켜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값을 맞춰주세요. 글씨를 얹어주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클릭.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미술관 투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컬러 칩을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위쪽이 초록, 아래쪽이 주황, 초록과 주황. 방향이 혹시라도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파일을 작업하시면서 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 그대로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세요. 시험장에는 컴퓨터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중간 저장은 필수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커다란 이미지로 JPEG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은 맞지만 포맷이 다르죠. PSD가 아니라 JPEG다 라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퀄리티가 나올 거예요. 퀄리티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지만 맥시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할 거니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 있습니다.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400에 500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고 계시죠? width 400, height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눈금자를 단축키로 켜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이렇게 눈금자가 바로 보이고요. 화면에 꽉 차게 커다랗게 작업하겠습니다. 손바닥 더블 클릭.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액자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에 처음 환경 설정을 이렇게 창 따로따로 뜰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일 거예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서 2급의 2번 열기.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니까요. 사이즈를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 값을 맞춰오면 되겠죠. 500짜리로 맞춰오겠습니다. 폭은 당연히 우리 거는 세로로 서 있는데 이 친구는 가로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넘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잘 이어질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이렇게 양쪽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을 불러왔다 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할 거고요. 원본 깨끗한 이미지가 하나 있고 액자 구멍 뚫린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액자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작업을 할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에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라이 브러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D라고 하면 위쪽에 있었겠죠. 액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50 위아래로 50 정도의 공간을 띄워줄게요. 왼쪽에서도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옵니다. 이 안쪽을 파내면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네모지게 지워줄 거니까 렉탱글 막기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줬는데 다만 우리가 선택한 건 모서리가 뾰족하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살짝 둥그렇네요. 다듬어 줘야 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 수정 스무스하게요 라고 어느 정도 둥그렇게 파낼지는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5에서 10 사이에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값을 주시고 지워줄 거예요. 딜리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선명한 그림과 액자가 따로 만들어진 거 레이어상에서도 보이죠. 필터 적용했고요. 구멍을 파냈고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닙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트로크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 안에도 스트로크 따로 선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두께 값은 5,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안쪽의 로케이션은 어차피 이 액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그려줘도 다 안쪽이기 때문에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센터든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의 드랍 섀도우 가겠습니다. FX에서 맨 밑에 드랍 섀도우.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선택을 해제할 거고요. 액자가 끝났으니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주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크기를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느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려버리는 게 편하겠죠.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되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비율 봐가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네요. 질질질 끌어서 액자 아래쪽에다가 배치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2급의 3번은 빨강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스커트의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미지 메뉴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휴라고 하는 게 색깔입니다. 빨강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도 같이 줄게요. FX에서 아우터 글로우. 비둘기 이미지는 액자보다 더 위에 있죠. 액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4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실제 문제지에서 글씨는 없으니까요. 글씨는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대강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겠습니다. 글자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 찍고 글씨 쓸게요. 지시사항에 맞게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을 다 줬는데 살짝 꾹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듭니다. 위쪽에 글꼴과 크기, 색깔, 정렬 등 뿐만 아니라 구겨주는 웹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밴드 값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로 구겨질 건지 출력물과 비슷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나요? 파일에서 세이브. GTK 폴더 안에서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계속 중간 저장을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조그맣게 줄인 건 PSD로 두 개의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파일을 세이브 as GTK 폴더의 파일의 이름 맞지만 포맷이 JPG가 아니죠.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퀄리티를 높게 잡아줄게요. 큰 이미지에 저장이 끝났으니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서 작은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40에 50짜리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정리할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기본적으로 검정색이라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검정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채워다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오케이 까맣게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2급의 5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400으로 얼추 맞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5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필터 주도록 할게요. 앵글드 스트로크.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시다면 ABC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앵글드 스트로크.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액자 부분이 선명한데 가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을 가려주기 위한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해라 라는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이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의 레이어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내 그림은 다 선명해 보이죠?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내 그림들이 지워져서 안 보일 텐데요.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면 색깔 값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색깔 값이 다르다면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상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로라고 했으니까 위아래의 방향일 텐데 위쪽에 있는 액자들은 잘 보이니까 흰색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액자가 안 보이고 있죠. 여기는 안 보이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쪽에 흰색 부분 그리고 아래쪽을 검정 부분으로 하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2급의 6번 열기. 액자에서 단색으로 되어 있는 이 흰 부분을 빼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흰색 부분을 이렇게 황금색이 가로막고 있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한꺼번에 같이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컨티거스 꺼주셔야 합니다. 흰색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흰색 빼고 나머지 액자만 남게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한데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할 것. 이급의 6번은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와 베벨 앤 엠보스. 반복적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죠? 2급의 7번. 레이어의 순서가 액자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다가 놓으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때 삐뚤어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조절이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 이제보다도 더 밑에 깔려 있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고요. 커서가 깜빡거리면 글씨를 쓰면 되겠습니다.
제작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은 계속 중간 저장하시고 계시리라 믿어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서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하게 파일을 저장을 하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EG 파일, Save As 포맷을 JPEG인지 확인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 똑같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단위와 크기 꼭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2급의 9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사이즈 맞춰서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9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고 갈게요. 필터 가겠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세 번째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 ABC 순서대로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2급의 10번.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이미지가 잘 이루어 있으니까요. 그냥 통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2급의 10번. 방향을 반대로 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방향도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뒤집어 주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도형을 좀 만들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죠. 필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흐물떡거리는 모양 얼룩을 선택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죠. 잘라주는 칼이 밑에 깔려 있고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배치할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리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2급의 10번에 대해서 불투명도 70%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 있습니다. 값을 70%라고 바꿔줬더니 뒤쪽에 있던 색상과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쉐이프 작업을 해줬으니까 쉐이프에 대해서도 같이 완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쉐이프의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고요. 스트로크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을 주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들을 쌓으시면 되겠죠. 2급의 11번. 이급의 11번에 대해서 필터,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정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요 얼룩 모양의 도형 밑에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레이어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도 오퍼시티 값이 지정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맞춰주세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정비율 맞추시려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을 해주시고요. 도형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고 커서가 깜빡거리면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다르게 배치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불만 없지만 포맷이 다르군요. JPEG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경로와 이름, 포맷 PSD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7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